자, 보자. 48쪽이다. 48쪽에 전기의 발생. 자, 이 전기의 발생. 그러니까 전기가 왜 발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선 먼저 원자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 자, 원자 구조. 가운데 무거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원자 핵이죠.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신나게 돌아다니는 놈을 뭐라고 한다? 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지요. 자, 그래서 원자 핵은 그러니까 이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전자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즉 움직이는 애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는 걸 꼭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요.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 전기를 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전하,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 이런 전하라는 말을 쓰게 될 건데, 전하는 전기적 성질이에요. 물체가 띠는 전기적 성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 플러스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뭐 전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전하는 전기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마찰 전기 해가지고 마찰에 의해 물체가 띠는 전기라고 되어 있죠. 보통의 물질들은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이 같기 때문에 중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얘네들이 전기를 띠게끔 해주는 거야. 자, 이 전기를 띠게끔 해주는 방법으로는요, 마찰을 시키는 방법이 있지. 자, 그래서 마찰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띠는데, 이때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그 집에서 쓰고 있는 스위치를 키면은 전기가 막 흘러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물체에 머물러 있는 전기다 그래가지고 정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마찰 전기가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누가 움직인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줘.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는 물질이 있을 거고 전자를 얻는 물질이 있겠죠. 전자를 잃어버리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었어. 즉 마이너스가 날아갔어. 그러면은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그 다음 전자를 반대로 얻었으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죠. 플러스 전하를 얻어가지고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대전과 대전체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대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털가죽과 빨대가 있는데, 이 털가죽하고 빨대가 지금 보면은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이 지금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성이에요. 자, 이렇게 중성을 띠고 있는데, 신나게 문지르다 보면은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고서 다음 옆에 물체한테 넘어갈 수가 있게 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전자를 얻는 애가 있고 전자를 잃는 애가 있어. 전자를 잃으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었으면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플러스를 띠는 물체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물체는 뭐 하려고 그래?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즉 인력이 작용을 해. 전기를 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요. 반대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문질러 가지고 한쪽은 플러스가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면 이 두 물체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을 해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죠. 머리를 빗었더니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거. 마찰을 시켜가지고서는요, 각각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걸을 때 이렇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다, 뭐 다리에 달라붙는다, 이런 것들도 마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비닐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쭉 하고 돌돌 말려있는 걸 쭉 잡아당기게 되면 걔네들이 떨어지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전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릇에다 그걸 가지고 붙여놓게 되는데 이거 띄었다가 다시 붙이려고 그러면 잘 안 붙어. 전기적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스웨터 벗을 때 이렇게 찌직거리면서 따끔거리고 이런 현상들도 전자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방전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들마다 대전이 되는 정도가 서로 달라. 자,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나열한 게 대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전자를 잃으면 무슨 전화 띈다 그랬니? 플러스. 그럼 털가죽 유리 문질이면 누가 플러스 됐다는 얘기냐? 털가죽이 플러스, 유리가 마이너스 됐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서로 문질러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순서대로 쭉 배열해 놓은 거야. 그럼 유리랑 명주랑 문지르면 그때는 유리가 플러스고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쉬운 거예요. 전자를 얻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거죠. 네, 플라스틱 옆에 에보나이트라는 애도 있어요. 에보나이트는 배우면 그냥 알고 계시고요. 오케이, 프린트 있으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플라스틱보다 전자를 더 얻기 쉬운 애가 에보나이트.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장 센 전하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누구 문지르면 된다? 털가죽과 플라스틱 문지르면 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유리 입장에서 보면 누구랑 문지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띄고 있으면은 밀어내고 다른 전하를 띄고 있으면은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털가죽으로 문지른 빨대예요. 자, 빨대를 문질렀을 때 털가죽과 빨대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 그래서 빨대가 일로 끌려올 거야. 그런데 똑같이 털가죽으로 문지르는 빨대끼리는 서로 같은 전하를 띄고 있죠. 그러니까 밀어내겠죠. 그래서 얘가 반대로 도망가게 될 거고요. 오케이, 개념 쏙쏙 한번 해볼래요? 보자. 1번에 OXX 나왔니? OXX.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많아지는 거지요. 전자가 왜? 플라스틱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털가죽은 플러스가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고무풍선 털가죽으로 마찰하면 고무풍선은 뭐가 됩니까? 고무풍선하고 털가죽을 마찰하면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고무풍선하고 플라스틱하고 하면은 고무풍선이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전자를 가장 얻기 쉬운 물체는 누구다? 플라스틱이다. 됐니?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게 되면은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빨대는요 어떤 전하를 띠게 되느냐?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니까요. 근데 빨대 A와 B는요 똑같이 털가죽으로 문질렀으니까 같은 전하를 띠겠지요. 자, 그러면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지요. 그 다음 5번에는 3번이 되겠지요. 틀린 거 빨리 질문. 없어? 다 맞았어? 다 맞았니? 오케이. 바로 다음 걸로 갑시다. 정전기 유도. 자, 정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얘기했죠? 자, 정전기를 유도해내는 거예요.
마찰 전기는요, 두 물체를 문질러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게끔 하는 게 마찰 전기였어요. 그럼 정전기 유도는 뭐냐? 중성인, 대전되지 않은 금속의 대전체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 이 금속 막대 안에, 금속 물체 안에 전자들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네. 마이너스가 오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버리니까 전자들이 이쪽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의 막대 안에서 이쪽은 전자가 몰리고 이쪽은 전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여긴 플러스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라는 얘기야. 주의할 점,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플러스가 이쪽 왼쪽으로 끌려왔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가 되지만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가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플러스가 왔어요. 전자가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 마이너스가 오면 전자가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대전체와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럼 서로 뭐해? 끌어당기지.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인력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현상, 이걸 이용한 게 대표적인 게 바로 공기청정기죠. 공기청정기에 전기를 띠게끔 해가 대전체가 이렇게 되게끔 해가지고서는요,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가지고 반대 전하를 띠게 되면 거기에 들러붙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번개도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터치 스크린 있잖아요. 너희들 쓰고 있는 터치 스크린, 이런 것들도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고, 복사기도 그래요. 복사기도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그 부분에다가 흑연이 묻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종이에다 붙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은 그 금속 막대의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하나의 물체에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정전기를 유도해낸 상태에서 이 대전체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다시 돌아오겠죠. 중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검전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막대에다가 신나게 털가죽으로 문질렀어. 그래가지고 얘를 털가죽으로 문지른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지, 또는 전기를 띠고 있는지, 전기를 띠고 있는 거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를 검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검전기는 뭘 이용하느냐? 별표 한 번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합니다. 자,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도구인데, 위에 금속판이 있고요, 밑에 금속박이 있어요. 여기 포인트는 금속박인데, 금속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두 장으로 되어 있죠. 얇은 박으로 되어 있는 거야. 금속인데 박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게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막대기라고 상상하시면 돼. 자, 이때 대전체가 왔어.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 전자를 밀어버리죠.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내려가가지고 금속박이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네. 자, 여기 금속판은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금속박에서 마이너스끼리 서로 뭐 해버려? 밀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속박이 벌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금속박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서는 얘가 대전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와도 마이너스 되면서 벌어지고요. 플러스가 와도 금속판은 마이너스,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오든 플러스가 오든 둘 다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벌어지는 거 눈에 보이면은 얘는 대전됐구나. 안 벌어지면 얘는 대전되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대전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대전된 전하의 양을 또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대전된 전하의 양은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 전하양이 많게 되면은 많이 벌어지고, 전하양이 적으면은 적게 벌어지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많이 벌어지고 적게 벌어지고를 하는 거지, 뭐 전자가 몇 개 지나가고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자, 앞쪽에서 대전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
그래서 검정기만 가지고는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요. 전하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검정기를 하나의 전하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검정기를 하나의 전하로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무슨 전하가 돼 있어? 마이너스로 돼 있죠. 금속판도 마이너스, 금속박도 마이너스, 금속박이 마이너스니까 서로 뭐 해버리겠니? 밀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은 마이너스는 전자를 밀어버리잖아. 그럼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얘보다 더 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더 벌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 더 벌어진다요. 근데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어떻게 돼? 오므라들어요. 왜? 플러스는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밑에 있던 전자가 끌려 올라오는 거야. 마이너스로 돼 있는 애가 전자가 잃어버리니 마이너스가 약해지죠. 그래서 오므라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서 별표는 이거예요. 같은 전하를 띤 대전체가 오면은 더 벌어지고 다른 전하를 띤 대전체가 오면 오므라든다. 알겠죠? 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예요.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누가 왔어? 더 벌어졌어. 이 대전체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겠니? 얘들아? 자, 플러스를 띠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벌어지려면은 왜? 플러스가 있어야지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끌려오면서 여기는 더 센 플러스가 돼서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누가 왔는데 오므라들었다. 그럼 누가 왔단 얘기야? 마이너스가 왔단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띠는 애가 왔으면은 더 벌어지고 반대 전하를 띠는 애가 오면은 오므라든다. 근데 그렇다면 검정기를 하나의 전하로 일단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하나의 전하로 만드는 방법 이게 또 중요한데 자, 먼저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이야. 마이너스 대전체가 와요. 그러면은 금속판은 플러스가 되고 금속박은 마이너스가 되죠. 전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이때 벌어지겠죠? 근데 접지. 손가락을 댔다라는 말이 나와.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확 오므라들어 버려요. 오므라들었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니 이거? 중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중성이 됐니? 지금 전자가 밀려서 일로 내려왔잖아. 손가락을 대면은요. 자, 접지했다는 말이 나오면 대전체가 뭔지만 보세요. 접지했다는 말이 나오면 대전체가 뭔지만 보면 돼. 대전체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는 전자를 밀어버려. 그럼 여기 밀려왔던 전자들이 손가락 타고 더 멀리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손가락을 대면은요. 검정기랑 손, 내 몸까지 전부 다 한 몸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 타고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전자가. 그래서 검정기에 있던 전자가 내 몸 타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전자가 몰려있다가 나감으로 중성이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치워버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부족하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전체가 왔어요. 금속박만 보면은 벌어져요. 손가락을 대요. 오므라들어요. 손가락 치워요. 다시 벌어지죠. 같은 전하띠니까.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방법은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플러스가 가까이 왔어요. 그럼 위에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 돼서 벌어졌어요. 손가락을 댔어요. 손가락을 댔을 때 누구 보라 그랬냐? 대전체 보라 그랬죠? 플러스니까 전자를 끌어당기죠? 내 손에 있던 전자가 들어오는 거야. 자, 밑에는 전자가 부족했는데 내 손에서 막 전자가 들어오니까 풍부해지면서 중성이 돼서 오므라들어요. 그리고 손가락 치워버리고 대전체도 치워버리면 전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다시 벌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요거 순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어렵게 내시는 분은 요걸 낼 거야. 자, 6번부터 10번까지 또 해볼까요? 자, 채점 해볼까요? 자, 6번 해보자.
6번에 뭐 나왔니? 자, 6번에 OOX 나왔니? 틀린 사람? 7번에 A는 무슨 전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자, 8번에는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죠? 인력이 작용하죠. 마이너스를 띄겠죠? 플러스를 띄겠지요.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으니까. 자, 그 다음 9번에는 자, 검정기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대전체가 플러스니까 전자는 인력이 받아야지. 그죠? 대전체가 플러스니까. 자, 그래서 어디로 와요? 금속판으로 오겠지요. 그래서 금속팟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벌어지겠네요. 얘는 기역, 니은, 리을이죠. 기역, 니은, 리을. 됐죠? 선생님 에어컨 꺼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우리 바로 53쪽으로 넘어갈게요. 요 실험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53쪽으로 바로 갈게요. 자, 알루미늄 캔의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 캔이 중성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누가 써?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죠.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 전자를 밀어버리니까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일로 밀려가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알루미늄 캔과 대전체 사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알루미늄 캔이 대전체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것도 쉬워. 자, 플러스 대전체가 왔어.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B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음박구 입장에서는요. 이쪽에 플러스가 와 있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야. 자, 그러니까 B와 C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음박구가 막대기 쪽으로 끌려갑니다라는 그딴 얘기예요. 자, 이것도요. 접촉해 있는 두 금속구는요. 접촉해 있는 금속구는 하나예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가 오면은 전자가 밀려가서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두 금속구를 떼어버려. 그러면은 각각이 플러스로 대전되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 2, 3번 한번 해보자. 옆에 유제 1, 2, 3번. 자, 1번, 2번, 3번. 금방 하죠, 이거. 응? 53쪽. 유제 안 보여? 바로 오른쪽에? 응. 자, 1번에 4번 나왔니? 2번에 2번 나왔고 3번에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되죠. 됐니? 자, 그러면은 54쪽 보자. 54쪽. 자, 54쪽에 한번 해보자. 유제 밑에 유제 1번, 2번 있죠? 바로 해보자 이거. 유제 1번, 2번을 바로 해보자. 자, 유제 1번에 마이너스가 왔어. 그럼 A는 뭐가 되겠니? 플러스가 되겠죠. B는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겠죠. 벌어지는 거죠. 3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유제 2번 보세요.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플러스를 가까이 했는데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손가락을 대는 순간, 자, 손가락을 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 금속판이 마이너스고 금속박이 플러스인 건 알겠죠? 전자가 올라왔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뭘 댔다고? 손가락을 댔다고요. 자, 손가락을 대면은 전자가 들어오니 나가니.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서 전자가 들어온다 나간다. 얘들아, 손가락 댔을 때 뭐 보라 그랬냐? 접지시키면은 대전체 보라 그랬어요. 대전체가 뭐야? 플러스죠.
대전체가 플러스니까 전자를 끌어당겨야 돼. 그래서 손가락에 있는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검정기는 전자가 많아지니까 얘는 뭐가 돼? 중성이 되면서 오므라들겠죠. 금속박은 오므라들어요. 손에서 검정기로 전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1번, 5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니? 됐니? 이걸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가 뭐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네. 손가락 대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손가락 대면 마이너스 때문에 전자가 나가야, 밀려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손가락을 대는 순간 검정기와 손가락은 한 몸이야. 그리고 대전체만 그냥 쳐다보면 돼. 대전체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검정기 쪽으로 들어와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럼 내신 쑥쑥 가보자. 자, 내신 쑥쑥 해보자. 한 페이지씩 하자. 그래서 6번까지 하고 채점하고 또 다음 페이지 하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이죠. 자, 1번에 2번이죠. 틀린 사람 손? 없어? 자, 2번에 2번이죠. 자, 틀린 사람 손? 자, 3번에는 1번이죠. 틀린 사람? 4번에 1번이죠. 4번에 1번. 됐니? 2번. 5번에 2번이지요. 5번에 2번. 6번에는 3번이지요. 얘들아, 여기서 이제 자기 틀린 거 혹시 질문? 없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보자. 7번부터 12번까지 또 채점해보자. 자, 7번에 3번 나왔니? 7번에 3번. 8번에 4번 나왔니? 9번에 4번. 8번, 4번, 9번, 4번. 자, 10번은 5번. 11번은 3번. 12번은 4번. 자, 여기 자기 틀린 것 좀 빨리 얘기해봐. 뭐 틀렸어? 12번? 자, 플러스가 왔어. 그럼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인 건 알겠지? 아니 저희도 전자 응. 이동하는 방향을 착각했어요. 왜 착각을 해? 오케이? 또 틀린 거 없어? 선생님 틀린 거 없니? 오케이, 다음 페이지 또 해보자 그럼. 자, 보자. 13번에 채점 먼저 해. 자, 13번에 3번이죠. 14번에 1번이고요. 15번에 5번이에요. 16에 1번, 17에 4번, 18에 4번. 틀린 거 빨리. 응? 소연아 뭐? 뭐 말 안 했어? 틀린 거 없니? 뭐 이렇게 다 잘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또 채점해보자. 19번 해보자. 자, 24번까지 해보자. 19번에 5번 나왔니? 손 틀린 사람. 20번에 4번 나왔니? 21번에 1번.
22번에 2번, 23번에 4번, 24번에 2번. 자, 틀린 거 빨리 손. 22번이 22번 또 틀린 거 22번밖에 없니? 얘들아,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유리막대가 왔어요. 그럼 A는 마이너스겠죠? B는 플러스고요. C는 마이너스겠네. D는 플러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된 건 A와 C라고 해주셔야 되죠. 또 없어? 오케이, 59쪽 해보자. 실력 탄탄까지 다 해보자. 이렇게 다 알아? 모르는 거 없이 이렇게. 자, 채점해보자. 25번부터 보자. 25번에 고무풍선 무슨 전화 띄니? 마이너스 띄고요. 명조연겁은 플러스 띄고요. 이렇게 되는 까닭은 오케이, 명주연겁에 있던 전자가 고무풍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26번은요. 가, 나에 띄는 전화 종류야. 가는 플러스, 나는 왜 이딴 식으로 띄게 되겠니? 유리막대의 그렇죠.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전자가 총력 공중으로 막 떠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전자가 이동해서 점프를 나오네. 자자자, 전자가 오케이? 전자가 청력을 받아가지고 유리막대 때문에 청력을 받아가지고 가에서 나로 이동합니다 라고 해주셔야 되죠. 자, 27번에 캔 어디로 가? B로 가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까닭을 쓰시오 그랬으면 뭐라고 썼어?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인력이 작용한다. 근데 왜 인력이 작용하니? 라는 것도 해주셔야 되죠. 정전기 유도 때문에 그런 거죠. 정전기 유도 때문에 알루미늄 캔에서 막대와 가까운 부분에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므로 인력이 작용하여 막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은 뭐겠니? 5번 나왔니? 5번? 5번 됐어요? 틀린 사람 손? 2번은 4번 나왔니? 3번은 5번 나왔니? 틀렸니? 자, 3번에 좀 볼게요. 플러스가 왔어요. 위에는 뭐가 돼요? 밑에는요? 그렇죠. 손가락을 댔어요. 위에는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밑에는 뭐가 됐어요? 중성이 돼서 오므라들겠죠. 손가락 대면은 대전체 보라 그랬죠? 플러스인 대전체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전자가 부족했는데 전자가 들어오니까 중성이 되면서 오므라들게 되는 거지요. 플러스는 들어오고 마이너스는 나가요. 네, 대전체 보라 그랬잖아요. 대전체 때문에 대전체가 마이너스 왔으면 손가락 타고 나가면 되고요. 대전체가 플러스가 왔으면 손가락 타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 치우고 얘 치우면은요, 얘는 전자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쪽도 마이너스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다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띱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오케이? 됐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야 돼. 60, 61쪽까지 할 건데 전류 봅시다. 자, 전류는요, 전하의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전류라고 하는 건 전하의 흐름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전하가 이동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1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이니? 오케이, 써주세요. 1000mA. 1암페어는 1000mA예요. 실제 이 안에서 이동하는 게 누구야?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죠. 전자는 무슨 전하 띄고 있니? 자, 마이너스 띄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띄니까 무슨 극으로 가겠니?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으로 가야 되겠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라고 배울 거야. 왜 그러느냐면 전자의 방향성, 즉 전자의 존재를 알기 전에 전기를 먼저 우리는 활용을 해요. 그래서 스위치 눌러보니까 불이 짠하고 켜지네. 그 안에 전류가 흐르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걸 양전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네. 그래도 우리는 회로를 짜거나 그럴 때 그냥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라고 해놓고 짜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가 됐는데,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간다고? 전자는? 그렇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요, 불규칙하게 움직여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 틀린 말이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야, 자유롭게. 그러다가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전자들이 무슨 극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플러스 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전류는 어디로 가고 있니? 전류는 왼쪽으로 흘러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 전자의 방향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전류의 방향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입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할 거 아니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게 전압이에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전류의 단위는 뭐였니? 전류는 암페어였죠. 전압의 단위는 볼트예요. 근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물의 흐름. 우리가 전류를 물의 흐름으로서 얘기를 할 때, 물의 흐름은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높이 차이, 즉 수압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라는 거예요. 수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크면은 수압이 센 거고, 높이 차이가 작으면은 수압이 작은 거죠. 자, 수압이 세면은 물이 세게 흐를 거고요. 뭐야, 언제 떨어졌어? 자, 수압이 세면은 물이 세게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압이 작으면은 물이 천천히 흐르겠죠. 마찬가지야. 전압이 세면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고요. 전류가 약하면 천천히 흐르게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그럼 이 수압을 만들어준 애가 누구냐? 바로 펌프예요. 여기서 전압을 만들어준 애가 누구냐? 전지예요. 펌프는 전지에 해당돼요. 그리고 높이 차이는 전압에 해당돼요. 이런 거야. 그리고 물의 흐름은 전류고요. 그 다음 물 내방하는 전구, 밸브는 스위치, 수도가는 도선. 비교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자, 수압이 전압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별표 왕창 쳐줘야 될 게 전류계하고 전압계인데요. 자, 이 전류계나 전압계는요, 전류를 측정하고 전압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자,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인데 전류계는 무슨 연결한다고 되어 있냐면 직렬로 연결해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요. 직렬이 뭐니? 한 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게 직렬이죠. 병렬은요, 가다가 이런 식으로 길이 갈라지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전구의 전압을 재고 싶어요. 그러면 전구 앞쪽과 전구 뒤쪽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런 식이야. 알겠죠? 자, 병렬은 길이 갈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직렬은 한 줄로 쭉 연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플러스 단자, 자, 간단해.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플러스 단자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극에.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연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왼쪽으로 회전을 해요. 자, 반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0이 여기에 있어요. 0 왼쪽으로 돌면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반대로 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단자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봐봐. 5A 있고 500ml 있고 50ml 있어. 얘들아, 500mA는 몇 암페어니? 0.5A고요. 50ml면은요 0.05A죠.
그러니까 이게 단자가요. 이런 식으로 나눠놨을 때 내가 이 회로에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몰라. 그럼 일단 뭐부터 연결한다? 5암페어부터 연결해요. 그러니까 최대 전류값, 최대 전압값부터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바늘이 조금밖에 안 올리면 그때부터는 줄여가지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저기 음. 저 전력에서 어, 이거 전구는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네. 자, 회로상에서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했는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직렬이었을 땐 전류값이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근데 없죠. 만약에 저 병렬을 연결했을 때 응. 정보가 저기였고 밑에 있으면은 병렬을 연결할 의미가 없지 않아요? 병렬로 연결할 때 여기 없고 여기 있으면 네. 그럼 이건 병렬 연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구의 전압을 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항상 전구 전압을 재기 위해선 전구 앞과 전구 뒤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눈금 읽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5A에다 연결했어. 간단해요. 위에 보면 5A 있고 500ml 있고 50ml 있죠. 그러면 5A에다 연결했으면 바늘이 가리키는 5A 쪽 눈금 그냥 읽으면 돼. 그럼 이거 몇 A야? 3A죠. 500ml에다 연결했으면 이 500ml에 해당하는 이 눈금 그대로 읽으면 돼. 300mA죠. 50에다 연결했으면 50에 해당하는 이 눈금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단 미리암페어로 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 암페어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단위가 암페어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 문제 5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자, 보자. 1번에. 벼락치기. 벼락치기. 자, 1번에 뭐니? A, B죠? 2번은요. 흐르는 상태죠. A가 마이너스 극이죠. B가 플러스죠. 왜냐면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3번은요. 뭐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가면 되죠. 4번은요. 뭐 직렬 연결하고 플러스 극이죠. 큰 단자부터 연결해야 되죠. 자, 5번에 1번은 0.4. 0.4A 나왔니? 500에다 연결했으니까 400mA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암페어로 바꾸면은 0.4. 자, 2번은요. 몇 볼트? 자, 15V 연결했으니까 10과 15 사이인 요거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5V가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뒤로 가서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잠깐만. 68쪽. 68쪽부터 68쪽 6번까지만 좀 해보자. 6번까지 68쪽만 좀 해보도록 하자. 했죠? 그냥 상황만 보는 것도 안 보일걸? 자, 1번 보자. 1번에 2번 나왔니? 2번에 4번이고요. 3번에 5번이고요. 4번에 3번이고요. 5번에 4번, 6번에 5번. 여기서 자기 틀린 거 질문. 아무도 없어? 야, 질문이 없으면 풀이를 못 하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그 전류전압 관계는 다음 주에 할게.